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장문에 한 3, 40분 했다죠. 네. 연설을 해가면서, 결론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기사부터 볼까요? 네, 한동훈이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보면 민심에 맞춘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헌신할 거고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 뭐 맨날 민심 하는데 나경원이 그랬죠? 아니 민심이 한동훈 특검법 찬성하면 네 특검도 할 거야? 나경원이 해야지.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확실하게, 이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오히려 국짐이 해야 된다. 이 소리를 했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바뀌어야 정상이거든. 이거는 대놓고 윤석열은 제껴버리고 나는 건희랑 손잡을 거야. 누나 전화 좀 줘.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되는데, 김건희 도이치모터 특검은 하면 안 된다, 정치 공세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건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그냥 친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 건희 밑에 가서 딸랑딸랑 할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경쟁자들 넷이서 동시에 한동훈을 물어 까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 반대 못하고 대신에 민주당 안으로 안 하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있고, 근데 김건희 특검은 반대거든요. 근데 나경원하고 원희룡은 지금 최상병 특검 하면 이거 대통령 탄핵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 하는 지들도 웃기는 거야. 지들이 정치 공세네 어쩌면 그러면서 야 특검은 대통령 탄핵 때 그 얘기는 결국은 알고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 지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물론 근데- 청문회 얘기는 뒤에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한동훈 얼마나 웃겨. 한동훈이 그때 뭐 어디지? 현충원인가 그거 갔을 때 그 최상병 거기 생일이라고 그 같은 그 포대원이 여기 와가지고 참배라도 하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결국 이틀 막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참배도 안 하고 갔잖아. 근데 무슨 특검법을 해. 그리고 무슨 설날인가 추석인가 그때도 그거 서울역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 해병대 사람들 와가지고 특검 찬성하라고 해요. 그거 쌩 까고 지나갔잖아. 그래놓고 무슨 특검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언론들도. 아니, 그 전에 한동훈이 한 말이 있는데, 한 행동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국짐은 현재 원내대표가 그동안 약간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게 이제 다음 당대표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든 뭐 원내대표 대리든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국짐은 누가 이끌겠냐는 거지. 당장 오늘 9시까지 상임위원장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명단은 제대로 정해져 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해놨겠죠. 네, 뭐 지네들끼리 나눠 먹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장들이 자리를 잡아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당의 지금 국짐당 안에서의 그 리더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한동훈은 총선 패배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국민의힘이 총선 뭐, 승리의 책임자라잖아. 잘못됐고 뭐. 108석이나 얻어낸 승리의 책임자라잖아. 국민의힘 비판할 자격이나 돼? 이 정부를 비판할 자격도 없지만 국민의힘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끌었는데 완전히 깨졌잖아. 사실 한 1년은 쉬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잊어주려면. 근데 진짜 뻔뻔한 게 민심을 언급할 자격이 되냐고요, 자격이 한동훈이. 아니, 쥐가 170석에서 200석 얻는다 그랬잖아. 개표 전날까지 그 개소리 했어요. 170석에서 200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근데 108석 얻어놓고 승리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한동훈이 뽑을 원내대표는 사실상 민주당하고 대대로 된 대립각 내지는 전투를 해볼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이 이번 총선, 이번
원구성 끝나고 나면 몰아붙이려고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법, 그다음에 시행령 통제법. 지금 다 시행령으로 하고 있잖아. 국회를 안 거치고. 그리고 장차관 국회 불출석 처벌법. 그리고 감사완박법이라 그래갖고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감사권을 빼앗아서 국회가 운영을 하거나 직접 통제를 하는 감사완박법,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법까지 이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 안 되면 다음 국회에 몰아붙일. 뭐 법사위 있으니까. 우리. 법사위 있으니까 아마 임시국회를 열든지 아니면 다음번 정기국회에서 이 건들을 지금 처리를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원구성에 합의하고 들어오게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얘들이 표결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 추경호의 사태로 인해서 얘네 전당대회가 7월 말에 끝나거든요. 7월 말 끝나고 선임하고 최고위원 뽑고 뭐하고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7월 한 달은 어차피 국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임시국회 열어야죠. 요거 다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다 해버리고, 그리고 사실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쭉 개입을 해왔는데 수직적이었다. 내가 당대표 할 때는 안 한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 뭐 요런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였던 한동훈이 누구 편이었냐에 대한 문제는 건희 편이었다. 네. 윤석열의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사실상 윤석열한테 낙점을 받은 사람은 출마 전에 만났던 원희룡밖에 없는 거예요. 원희룡. 왜냐면 다른 사람은 전화도 안 한 거야. 이게 나경원은 전화 안 했지. 나경원 홍준표 만나가지고 홍준표가 내가 돼야 된다고 했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인방 중에 윤상현은 전화번호도 모를 것 같고요. 왜냐면 윤상현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 저기에도 우리 선거법에도 걸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담 게이트, 그러니까 선담정 술자리 게이트에 같이 참석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 안에서 참석한 걸로 돼 있는 인물이야. 이게 국정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저쪽에서 참석했다고 하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잖아. 김현장 변호사들의 명단이 확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있었냐 없었냐, 한동훈이 있었냐 없었냐를 증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술자리가 사실이었다는 점은 이제 명확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으면서 윤상현하고는 당연히 연락을 안 했을 것인데 한동훈이 자기가 통화했다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 전화를 한 거고 통화 시간인데 10초였대요. 그 10초 동안 얘기를 하고 도대체 무슨 국정에 관련된 또는 당정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겠냐는 거지. 야, 저 지우 씨, 내가 10초 드릴 테니까 송작가 TV의 앞날에 대해서 본인 심도 있게 나한테 충고를 좀 해줘봐요. 제가 말이죠. 그래 잘 지냈어? 근데? 10초 지났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냥. 근데 과연 윤석열한테 전화했을까? 윤석열 폰에 전화했겠지.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을 자기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 살기 위해서 건의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확실하게 조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은 고민이 되는 거죠. 원희룡을 시켜갖고 따까리를 만들어갖고 쓰자고 하니 전투력이 워낙 없는 놈이고. 이천수가 나와야 되고. 거기는. 그렇다고 한동훈을 쓰자니 한동훈이 분명히 검찰 권력이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쓰려고 할 건데 그러면 자기 방어할 무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김건희도 윤석열도 한동훈도 믿는 거는 지금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이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한동훈한테 고스란히 넘겨줬다가는 나부터 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이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떨어뜨리거나 과반수 이하로 해서 결선 투표에 가도록, 쉽게 말하면 이 당은 100% 니께 아니야 라고 하는 쪽으로 힘을 모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은 홍준표를 한동훈의 대항마로 적극적으로 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실도 총리 후보로도 제안했다가 거절했고 당대표 후보로도 제안했는데 거절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홍준표는 대구 경북 통합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TK, PK의 맹주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경상도 지역을 다니면서 수조 원대의 개발 공약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공항도 지어주고 도로도 놔주고 뭐 교부금도 주고 무슨 뭐 원자력 발전 관련한 거 수소 허브부터 시작해갖고 대충 짚어봐도 8천억 수소 하나만 8천억이니까 이게 뭐야? 고속도로 하다가 3조 5천억이에요. 대충 해봐도 한 10조 원 가까운 돈을 여기다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 또? 그게 기재부나 산업부 자금이 아니라 대통령 특별 교부금이라는 게 있대요. 교부세. 그래서 그 걷어들인 세금 중에 지방세 중에 가뜩이나 안 거치는데 나눠줘야 될 게 지방에다가 나눠줘야 될 세금들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그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특별 교부세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민주정부나 이런 데서는 안 쓰고 그냥 남겨놨다가 다시 지방세로 넘어갈 수 있게끔 놔두는데 윤석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걸로 갖고 이런 사업들을 밀어주겠다는 거야. 경북에 3조 4천억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그다음에 3천억 국가산업단지 지원, 원자로 산업단지. SMR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도 조성.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지금 경북 지역에 가서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던 홍준표를 내세워갖고 한동훈한테 대항마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키워놓겠다는 거예요. 당 내에는 한동훈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이 개길라고 하는 순간 국짐은 쪼개지는 거고 그 쪼개지는 데 있어서의 수혜를 볼 사람은 홍준표이기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내 파이가 커지겠구나. 앞으로 국짐이 한동훈이 뽑는 순간 쪼개지겠구나. 이게 그냥 말하자면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있는 친윤 쪽에 붙어서 한동훈과 경쟁하고 있는 이 당권 후보자 셋도 나중엔 결국 홍준표를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홍준표는 그래도 당에 오래 있었고, 한동훈은 이제 뭐 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선거 다 말아먹고 다시 들어갔다 이제 나왔는데, 홍준표가 오늘 또 뭐 한동훈을 바로 저격했네요. 벌써 현 정권을 흔들고 있다. 대표들도 허수아비다. 그럼 허수아비 아닌 실세는 누굴까요? 자기라는 거지. 현 정권과 차별하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드는구나.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 온전하겠나? 최상병 특검 발의에 동참할 여당은 있겠나? 그건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네요. 원외가 당대표 대여본들 장악력은 전무하다. 그건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이 정도 되다 보면 초선 빼고 낙하산 빼고 다 내 밑으로 모여.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예요.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 새끼 한동훈 특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통과되겠는데 거부권 없이? 괜찮은데? 그 나경원도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이게 공통점이 있나 봐요. 한동훈 특검으로 날려버리기를 지금 어느 정도 한동훈이 당대표
당선되면 한동훈 특검으로 날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경원도 그 말 했잖아, 여기. 한동훈 본인 특검도 받을 거냐고. 이런 얘기를 왜 공교롭게 이런 말 같이 하네? 홍준표한테 들은 거지 결국은. 허허. 야 걱정하지 마. 그거 특검하면 돼. 조국 혁신당 특검 올릴 때 그냥 슬쩍 찍어주면 돼. 더 억울한 건 거부권을 다 썼는데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을 거부권 안 써내. 이거는 이제 죽자는 얘기지. 현장에서 죽이는 거지. 야 우리가 그 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꿀잼인데? 자, 마지막으로 송 작가 TV에서만 계속 걱정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임기 단축 개헌설에 대한 얘기가 주말에 계속해서 조중동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던지고 많은 말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일 이게 나온다고 치면 임기 단축 개헌론 이게 앞으로 22대 국회를 흔들어 놓게 될 일종의 굉장히 큰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래.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저쪽이 반대해왔던 게 그거고 저쪽은 내각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내각제가 아닌 중임제로 바꾸자 뭐 이런 쪽으로는 민주당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탄핵하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임기단축 개헌론을 끌고 나오면서 그 안에 어떠한 부가적인 조건을 건다고 치면 이런 부분들이 협상을 통해 갖고 이어져 가는 과정, 그 지리한 과정 중에 윤석열을 지금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보다 탄핵은 힘들고 복잡하고 에너지 많이 드니까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개헌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식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물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유시민 그 작가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대충 이런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또는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조금씩 이게 구체화돼 가고 있고 이거를 보수 레거시 미디어와 보수층들이 밀고 있으면서 윤석열과 딜을 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돼도 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작살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데 이 안에서 이런 식의 타협론이 나와가지고 혹시나 처벌을 면하거나 뭐 사면을 전제로 해갖고 하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이 또 일어날까봐 정말 걱정이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중대 역사의 범죄자고 정치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킨 책임자이긴 한데 이걸 통치행위로 퉁쳐갖고 뒤로 밀어줘 버리고 모든 화살이 김건희 일가와 김건희를 처단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처벌하는 쪽으로 몰아가갖고 얘네들을 살려줘 버리면 박근혜 이후에 기득권을 잡으려고 했던 삼성이나 제기업이나 그리고 실제 기득권을 잡았던 법무법인들, 대형 로펌들처럼 똑같은 기득권의 유지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연임의 그 힘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가지고 저것들을 작사를 내야 되는 것이겠죠.